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 엄마와 딸은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 나도 며칠 전 오해로 인해서 엄마랑 싸우는 일을 겪었다. 화가 나서 마음을 풀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싸우더라도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무겁게 듣고 집으로 오는 길, 화나는 감정과 그래서는 안 되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내가 엄마랑 싸우면 내 반쪽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연세 많으시잖아.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서점에 들렸다. 우연히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는 책이 있어서 몇 챕터를 훑어보다가 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또 똑같은 말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있었다. 싸우더라도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쯤 되면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뭔가 나를 추격해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어떤 할머니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엄마라고 계속 불렀지만 실수로 잘못 터치된 것 같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귀엽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서로 싸웠던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 엄마와 딸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엄마를 한 번도 잃은 적 없는 딸은 아직도 엄마랑 싸우며 산다. 나도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내 맘대로 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그래도 도대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 내 삶을 추격해 오는 말들이 내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믿는다. 10인분의 밥을 하라. 요즘 시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 같다. 나는 여러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내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그 모임은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는 그 모임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다른 모임을 찾고 있다라는 글을 보았다. 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너무 놀랬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시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그 모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고 놀라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신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계속 유지해야 하겠지만 나쁜 것이 더 많다면 과감하게 멈추는 용기를 말한다. 나는 인간관계나 어떤 것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생각해 본다. 물론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성장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맞춰야 하는 단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선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유지해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헤어질 준비? 우리 가족은 좀처럼 외식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먹는 편이고 바깥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집에 먹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 거의 다 집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곤 하는데 어제가 바로 그 외식을 하는 날이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서 그 가게에 가서 먹는 걸 우리 가족은 좋아했다. 우리 집에는 라면이 아예 없다. 근데 그 가게는 라면을 무한 리필로 제공해서 우리 둘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라면도 하나씩 끓여 먹었다. 엄청난 칼로리를 먹고 왔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이 라면이 이렇게 맛있다니 난 정말로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 왜냐하면 거의 6개월 만에 한 번 먹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생선가스와 소불고기와 잡채를 많이 먹었다. 고기를 잘 먹지도 않고 잡채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먹지 않고 튀긴 음식들을 전혀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그런 음식들을 먹은 것이었다. 몸에는 좋지 않지만 입이 즐거운 음식들을 먹었다. 먹고 나서부터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바로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외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는 한 끼의 식사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상쾌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게 될 때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입이 좋아하는 음식과 헤어질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영원히 헤어져야겠다. 한 달 식비 73만 2,100원. 나는 한 달 동안 어떤 식재료를 사고 어떤 걸 사서 먹었고 무슨 외식을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둔다. 그리고 우선 그것들을 통계내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달에 더 줄일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낭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인 가족이기 때문에 대가 쪽보다는 식비가 더 적게 나올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네이버 카페에 어떤 딩크족이 한 달 식비를 올리는데 그 두 가족이 먹는 것은 60만 원대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보다 10만 원이나 더 적게 났었다. 나는 가장 싸게 사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고 버려지는 재료가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보다도 더 적게 쓰고 알뜰하게 살림을 한 지혜로운 아내분을 보니 더 분발해야겠고 더 노력해야겠고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우리 집은 전기세가 8,000원이 나왔던 집인데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지 우리 집도 전기세가 4만 원대 이상이 나왔고 수도세도 두 달치를 합해서 4만 원대가 나왔다. 정말 해마다 공과금이 올라 살기가 정말 빠듯한 세상인 것 같다. 그럴수록 더 짠순이처럼 아끼고 현명하게 소비하여서 더 생활비를 줄여 미래를 위해 더 저축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겠다.